황태준 TV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광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누군지 다 아시죠? 1년 전에 1년 전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비서실장으로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서 1년 동안 소임을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사실 그때 2020년 총선 끝나고 당이 너무 어려웠죠. 100석밖에 안 되는 3분의 1의 의석을 가지고.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황태준 선배하고 하던 황태준 TV 접고 가서 1년 동안 국회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당은 아니고 국회직 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원내대표를 비서실장으로 보좌하다 왔습니다. 갈 때 참 어려웠죠. 우리 진영이, 우리 보수 진영, 국민의힘 진영이 무척 어려웠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약간의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목전에 닥쳐 있었지만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벌써 이제 내년 대선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것만 해도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 총선이 끝나고서 그때 원내대표는 또 정진석 의원이었는데, 그때 정진석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가서 일을 또 했습니다. 이 두 분이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가게 됐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할 때 제가 특임실장, 그러니까 일반 정부로 얘기하면 기획조정실장이라 할까요? 특임실장으로 모신 인연이 있었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할 때 제가 정무비서관으로 모신 인연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두 번 2016년 총선 이후, 2020년 총선 이후 원내대표를 가서 비서실장으로 보좌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2016년이 더 오히려 나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120석, 우리 진영이 12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었고, 이번에는 4년 후인 2020년은 지금 100석밖에 못 가진 제1야당이 돼버렸는데, 120석 가지고도 그때 참 안타까운 게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탄핵을 의결하는 그런 또 참사를 겪게 됐죠. 저는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서 그 과정을 다 지켜봤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그때는 120석으로 좀 버텨볼 힘도 있었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끔찍한 일을 막아내지 못한 거죠. 그건 어쩌면 2016년 총선에서 우리가 여소야대가 됨으로 해서 잉태된, 그리고 120석을 단단히 지켰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었는데, 우리 진영 내부의 균열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끔찍한 사태를 맞이했고, 그래서 3, 4일 이후에 정진석 대표 그만두고, 저도 같이 당연히 그런 거겠죠. 원내대표 비서실장직을 그만뒀고 4년 만에 들어갔는데, 이건 그때가 우리는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맞았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또 어렵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사람들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으니까는 자기들이 모든 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1987년 여소야대가 되고서 김대중 총재가, 평민당 민주당 김대중 총재가 법사위원장은 야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원내 의석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나눠 갖자 해가지고, 그건 1987년 체제 이후 불문율 금석의 맹약처럼 지켜준 건데, 민주당이 완전 표변을 한 것이죠. 우리는 미국식으로 하겠다. 한 석이라도 많은 과반 의석을 가지면 상임위원회 다 갖고 책임 정치하겠다라는 구실로 1987년 이후 지켜온 의회 민주주의 관행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우리 국회에서는 게이트키퍼라고 그럽니다.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온 법안들이 법사위에 모이면 법사위에서 작구와 체계를 수정한다 그러는데, 사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박영선 씨가 법사위원장 할 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씨를 상원의장으로 불렀죠.
이게 뭐 글자가 뭐 잘못됐다, 법이 이 체계와 저 체계에서 뭐 혼돈이 있으니 문제가 있다라는 거 뭐 돌려보내서 고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법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잘못됐다라고 다시 심사를 하는 그런 계획에서 박영선 씨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그때 상원의장으로 불렸던, 이 모든 국회를 상임위원을 법사위가 이제 관할하는 듯한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강창희 국회의장님 비서실장으로 박영선 저 법사위원장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이런저런 일들로 얽혔었는데, 그때 법사위원장이 파워가 막강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임위원회 뭐 7개, 8개 나눠줘야 되는데도 그것도 안 나눠주고, 제일 중요한 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보로 해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법사위에 넘겨진 거는 무조건 그냥 본회의로 토론도 심의도 없이 넘겨버리는 이런 입법 의회민주주의 파괴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 상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뭐 압도적인 패배를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구성, 원구성,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구성에 있어서의 원칙을 회복시키지 않겠다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2016년보다는 2020년 가서 1년 동안 하면서 무척 더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의회를 장악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뭐 아무 일도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게 우리 국회의 구조입니다. 유식한 말로 하면은 주권의 이중적 위임이라고 그러죠.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100%를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의 위임을 하고, 총선에서는 또 다른 당에게 과반을 차지하는 게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법부와 대통령과의 충돌이 내재되어 있는 게 우리 헌법 체계입니다. 이거 뭐 바꾸자는 게 이제 개헌의 가장 큰 요지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진영에서도 큰 문제가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 국민의힘 우리 진영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입법부 300석 중에 100석밖에 못 가진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2년간은 그 입법부와 대통령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2년간을 가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뭐 확실히 예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황 선배가 지난 1년 동안 혼자 그냥 고군분투 애쓰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뭐 못 도와드려서 굉장히 죄송했고, 또 우리 황 선배가 또 효자라 가지고 또 저 불편하신 어머니 뭐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하면서 이 황태순 TV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황태순 TV 와서 저 황 선배 하는 일에 조금 뭐 보탬이 좀 될까 해서 이렇게 복귀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고 황 선배하고 2018년 11월에 이 황태순 TV를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런 각오였습니다. 지금 민주당 집권 세력의 탄압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언론이 숨도 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우리 진영의 의견을 대변하고 언론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숨 쉴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자. 정말 그때는 캄캄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뭐 달라졌지만 큰 기조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그때 약속한 게 있으니까 제가 뭐 시간 되는 대로, 그리고 뭐 여러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황 선배와 의논해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황태순 TV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고드리고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